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제가 김일봉 원장의 흥미로운 초음파의 이야기로 초음파의 원리와 병리를 기초로 한 초음파 영상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 칼라 도플라 검사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강의 앞서 제가 용초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교육 기관인 용초사가 2017년 3월 회원을 모집합니다. 2017년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이편한시상에서 초음파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8차례 진행하고 목요일 오후와 토요일 오후에 진행합니다. 지금 회원 정원은 8명인데 3분이 예약을 했습니다. 자리가 5자리가 남았습니다. 지금 전문의 시험 2차가 끝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초음파를 배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청하신 선생님께 초음파 스캔 DVD 세트 7장짜리를 선물로 전달합니다. DVD 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분은 초음파 스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캔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동영상 DVD입니다. 이 DVD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 원이 됩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2089 ilbongk 한메일.net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칼라 도플라 검사입니다. 칼라 도플라 검사는 조형 초음파 검사보다 민감도는 떨어지지만 조현제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영상을 천천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정례를 가지고 칼라 도플라상 유형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칼 노듈 하이퍼플라시아, 국소성 결절성 가행성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간의 발생학적 이상으로 생깁니다. 간에는 원래 포탈베인하고 헤파틱 아트리 두 개의 혈관으로 블러드 스프라이를 받는데 간의 변형 부분에 특히 포탈베인이 발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헤파틱 아트리가 발달이 되죠. 그래서 헤파틱 아트리가 방사성으로 뻗쳐가면서 블러드 스프라이를 받고 그리고 이 헤파틱 아트리를 따라서 리버가 헤파틱 코드 그러니까 간 세포가 비혈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양성 질환이죠. 우리나라는 드뭅니다만은 서구에서도 비교적 많다고 알려진 병입니다. 이걸 이제 칼라 도플라 검사에서 여기에 포칼 노듈 하이퍼플라시아의 결절이 센터에서 변형부로 차축상 이렇게 차바퀴 모양 이걸 방사성으로 퍼지는 혈류 신호가 보이면 포칼 노듈 하이퍼플라시아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포칼 노듈 하이퍼플라시아의 혈류 신호를 도플라 영상에서는 우리가 천천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례를 조형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조형 초음파 검사에서 중심 반응에서 방사선으로 퍼지는 혈관이 매각하지 않고 또 지연상에서 종괴 전체가 농염이 돼가 이 FNH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칼라 도플라 검사를 참고로 해가 이 중심 반응을 정확하게 타겟을 한 다음에 조형 초음파 검사를 하면 종괴 중심분에서 차축상으로 이래 조형이 보이고 시간 경과에 함께 종괴 전체의 조형 중간상이 관찰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결절이 보였을 때 바로 칼라 도플라를 하지 않고 바로 조형 초음파를 하면 굉장히 영상이 확실하지 않아가 진단이 어렵고 칼라 도플라를 보고 난 뒤에 조형 초음파를 하면 훨씬 더 명료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칼라 도플라 검사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탐촉자고 여기 움직이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가 탐척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탐척자에서 발사되는 초음파가 반사체에서 반사되어 탐척자로 수신되기까지 초음파 거리가 요 DS만큼 단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움직이면 요 거리만큼 반사체가 움직이는 거리만큼 이 거리가 단축되는 거죠. 그러면 반사체가 탐척자로 가까워지는 속도를 V0 경과 시간을 T라 하면 요 DS는 2 곱하기 V0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도플러의 원리는 쉽게 설명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가 있고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올 때 내한테 다가올 때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멀어지면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죠. 그렇게 소리가 다가올 때는 주파수가 커지고 큰 소리로 들리지만 소리가 멀어질 때는 소리의 고저가 그 소리의 높이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도플러 원리입니다. 그러면 도플러 검사에서 도플러 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물체가 내한테 다가올 때 주파수가 높아지고 그 내한테 멀어져가는 그 소리는 급격하게 소리의 높이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움직이는 물질에 이것이 V0 곱하기 T가 되고 여기 DS가 되고 DS를 람다 주파수로 파장으로 나눈 만큼 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FD라 하는 것은 여기에 공식이 있습니다. FD는 DS를 람다로 나누고 요걸 2 곱하기 V0 T 곱하기 T가 람다로 나누면 이 식은 F0 곱하기 2 V0 T 해서 나누기 C가 됩니다. V0 FD는 그 증가된 그 음파의 수입니다. 도플러 페네지죠. 그 전파로 내에서 증가된 요 전파로 내에서 증가된 초음파의 음파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람다는 그 음파의 파장이고 F0는 기본 주파수가 되고 C는 음속이고 DS는 짧아진 전파로의 길이가 되고 V0는 물체의 이동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반사체가 탐척자로 가까워지면 전파로가 단축이 되죠. 전파로의 음파 숫자 밀도가 증가됩니다. 이 다가오면 증가된 파의 숫자 도플러 편의는 DS를 파장 람다로 나눈 숫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FD는 DS를 람다로 나누고 이거는 2V0 곱하기 T를 해서 람다 그 파장을 나눈 숫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파장 람다는 그 주파수 초음파의 전파 속도 음속 C를 초음파 주파수 F0로 나눈 숫자이므로 FD는 2 곱하기 V0 곱하기 T 나누기 C 곱하기 F0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파수는 매초가 단위므로 T가 1초이면 FD는 2V0 나누기 C 곱하기 F1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다가오는 음파가 똑바로 오지 않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 때는 요 각이 생깁니다. 여기 세타죠. 반사체 이동 방향하고 초음파 빔의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FD는 2V0 나누기 C 곱하기 F0가 되죠. 근데 F0는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체 이동 방향이 초음파 빔과 세타의 각도가 되는 경우에는 V 코사인 세타의 각도에서 초음파에 가까워진다는 가정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 그럼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뭐 간단합니다. 초음파 검사의 원리에서 이렇게 초음파의 탐척자고 초음파의
여기서 나오는 그 발사되는 주파수가 F0죠. 그러면 여기서 물체가 이런 각도로 진행하면 물체하는 각도하고 요 그 초음파 빔의 각도가 세타가 되죠. 요 부위는 벨로시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딪체가 돌아가는 것은 F0 플러스 FD가 되는 거죠. 그러면 F0 플러스 FD는 움직이는 반사체에서 반사되어 초음파에 수신되는 주파수가 되고, V는 반사체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되고, C는 생체 내의 음속이 되고, 세타는 빔과 반사체의 각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걸 공식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죠. FD 주파수의 편의는 2 곱하기 여기에 생체 2 곱하기 반사체의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그걸 생체 내 음속으로 나누어 가지고 곱하기 F0. 이거는 탐촉사에서 발생된 초음파의 주파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공식의 V를 구하려고 하면 요걸 역산하면 V는 C 곱하기 FD에서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F0가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FD 돌아오는 편의 주파수를 알게 되면 물체의 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속도. 결과적으로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도플러 효과에 생기는 초음파의 주파수 변이, 이걸 도플러 시프트하죠. 이걸 알면 역산해서 움직이는 반사체 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속도를 알 수. 예,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플러에서는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강의의 요점을 말하자면 도플러의 편의 공식을 이걸 암기하기 전에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칼라 도플러 검사는 혈류의 방향하고 혈류의 속도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검사이고 임상에서 굉장히 유용한 검사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V는 C 곱하기 FD에서 나누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F1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C는 생체 내 속도 곱하기 탐촉제에 발사되는 초음파 주파수를 해서 나누기 2 곱하기 2는 갔다 왔다니까 곱하기 코사인 각도 세타에서 F1을 해버리면 벨로시티를 알 수가 있다. 이 벨로시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우리가 칼라로 표시할 수가 있고, 또 혈류의 방향을 칼라로 표시하고 또 혈류의 속도를 계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칼라 도플러 검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